자, 2008학년도 15번 문제 위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수 집합 위에 여가산 위상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계집합 형태는 어떤 형태냐 라고 하면 U의 여집합이 가산집합이거나 U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Q를 유리수 집합이라 했을 때 이제 A를 무리수 집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때 이제 A의 내부 도집합 폐포 경계를 증명없이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증명없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은데요. 뭐 객관식이든 기입형이든 이제 답지 적는다 생각하고 뭔가 문장형으로 서술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뭐 기입이고 서술이고 따질 거 없이 뭔가 온전하게 공부가 되는 그런 기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분만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이제 어떤 위상이 주어져 있고 도편의 외경을 구하라. 약간 이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5개 중에 뭘 먼저 구할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뭐 폐포 경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편한 경우도 있고 내부 도집합을 먼저 구해야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위상 기출에도 있는데 그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 나중에도 해설을 할 거지만요. 그 폐포랑 그러니까 폐포로 폐집합의 형태만으로 뭔가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폐포랑 경계를 먼저 건드렸던 그런 기억이 흐릿하게 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도편의 경을 구할 때 누구를 먼저 구할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가 위상을 좀 변칙적으로 많이 만나죠. 만날 때마다 계집합 파악을 해줘야 해요. 근데 계집합 파악을 할 때 좀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것을 겪으면서 같이 구하면 편한 게 도집합입니다. 그래서 도집합부터 먼저 구해놓고 나면 이제 계집합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내부, 폐포, 경계 아니면 폐포, 내부, 경계 요 순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가산 위상에서 이제 계집합 U가 어떤 형태냐라는 거를 한번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도집합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구할 겁니다. 그럼 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가 집적점이 되면 좋은 건데 집적점이라는 것은 그 여기서의 예를 들면 A와 겹쳐야 돼요. 두 원소 이상 겹쳐야 돼요. 어떤 원소에 빠진 근방, 빠진 근방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근방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돼요. 그래서 그 빠진 근방과 A가 겹치는 원소 개수가 많아야 돼요. 맞죠? 뭐,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근데 열린 근방하고는 한 개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뺄 거니까.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이 겹치도록 하는 그런 원소가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도집합의 후보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도집합 우선적으로 구할 건데요. 저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끌려요. 왜냐하면 지금 무리수 집합이랑 만나야 하는데, 열린 근방을 찾아라? 그러면 뭔가 비가산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무리수 말고도 어떤 조밀성 때문에 실수 전체의 원소가 뭔가 직접적인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X를 실수 전체로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귀류법을 쓸 건데요. 뭔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그 도집합이 되고 싶다. 그러면 도집합 정의에 따라서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열린 근방이 원소 뺐을 때 겹치는 게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을 해버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열린 근방이 있다. 또한 그런 원소가 존재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되겠죠. 그러면 부정을 해서 이 실수 전체 원소가 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실수 원소가 이제 도집합에 안 들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빠진 근방이죠. 빠진 근방과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하는 X의 열린 근방 G가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집합적인 느낌인데 이 상황은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되는 X의 열린 근방 G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러면 오른쪽 천은 왜 바꿨냐? 이렇게 왜 바꿨냐? 일단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G에서 X 뺀 거 교집합한 거랑 그 다음에 G는 X 다시 채우고 A에서 X를 빼서 교집합을 한 거랑 왜 똑같냐?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X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줄 끈 이 상황을 써먹을 건데요. 어, 상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G가 이렇게 있고 A에서 X 뺀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상이 여가산 위상이니까 뭔가 우린 여집합을 이용을 하는 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A 차집합 X의 여집합 조금 번잡스럽고 G의 여집합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게 G의 여집합. 아유 잘 안 그려지네요. 다시 요게 색칠한 게 G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G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계집합을 여집합시킨 게 가산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G의 여집합은 가산입니다. 근데 A에서 X를 뺀 거는 어떻게 되죠? 지금 A는 비가산입니다. 근데 유한계 원소 빼도 비가산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A에서 X 뺀 집합은 G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산 집합이 가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가산, 다음 G의 여집합이 가산, 맞죠? 그래가지고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왜 모순이 발생하냐면 X가 A의 도집합에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A의 도집합은 실수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집합 한 개 구해버렸습니다. 맞죠? 그나마 까다로운 도집합을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조롭게 갈 거고, 뭔가 이제 여가산 위상도 그렇고, 여유한 위상도 그렇고, 뭔가 여집합, 그리고 부분집합과의 그런 포함 관계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찾으러 떠날 거냐면, 내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부. 이 친구를 그림을 지울게요. 지우고, 끊고. 자, 2번. 내부를 찾을 건데, 내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집합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물론 내부의 정의도 있지만, 저는 내부의 정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질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결국엔 책에 따라서 그것도 정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튼, 어떤 집합이 계집합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계집합이 제가 이 친구를 한번 들고 왔거든요. A. 자, A 무리수인데 요거를 한번 여집합을 해볼게요. 여집합 시킨 게 Q가 됩니다. 여러분 Q는 가산집합이죠. 가산집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A가 계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계집합이 됐다. 그러면 A의 내부는 A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계집합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중에 가장 큰 계집합이 내부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그래서 끝났어요. 내부도 구했고 요거 A라고 적기보다는 무리수 집합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도 구했습니다. 자, 내부도 이렇게 구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포입니다, 폐포. 사실 폐포 먼저 구하고 내부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폐포 구할 때 내부와 연관이 조금 없기 때문에. 자, 폐포 공식이 자기 자신과 도집합을 합집합시키면 됩니다. 근데 뭐 A가 뭐든 간에 A 도집합이 전체 집합이죠. 근데 이 도편의 경은 싹 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폐포는 실수 집합. 그다음 마지막 4번 경계로 가봅시다. 여러분 경계는 폐포에서 내부를 뺀 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폐포가 실수 집합, 내부가 무리수 집합 맞죠? 제가 적는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실수 집합에서 무리수 집합, 차집합 한 거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바로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경계, 유리수 집합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상 기출 해설을 많이 할 텐데요. 여가산 위상 말고도 여유한 위상 나올 거지만, 여가산 위상 또 나올 거지만, 도편의 외경 말고도 많은 위상적 성질을 다룰 것입니다. 이제 그때마다 계집합만 무엇이었는지 이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성질들 다 파트별로 테마별로 파악을 해버리면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설 마치겠습니다.